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오늘 제가 해볼 건 밑 빠진 독에 램 붓기. 저는 원래 이렇게까지 올 예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프리미어로 인코딩을 이제 4K 60프레임으로 제가 대부분 다 하잖아요. 4K 60프레임으로 하다 보니까 저번에 램을 32기가에서 48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름대로 60%가 채 안 올라가니까 만족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4K 60프레임으로 10분이 넘어가는 영상을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프리미어에서 인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48기가 램도 그냥 얘가 80%를 쳐먹고 있어요, 그냥. 아니 무슨 주면 주는 대로 다 먹고 있어.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남기고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냥. 뽁뽁이였으면 좋은데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뉴에그에서 직접 구매가 가져온 거라. 자, 한번 보면 이 같은 경우는 산 이유가 또 뉴에그에서 쿠폰을 뿌렸어요. 그리고 마침 램을 48기가 달았는데도 이 녀석이 어마어마한 사용량을 보여줘요. 컴퓨터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느낄 거예요. 물론 램을 48기가로 주고서도 인코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돌아가요. 뭐 큰 지장은 없는데 마치 그거죠.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랑 셀이 싸우는데 손오공이 셀을 엄청 힘겹게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이기는 것보다는 너 따위는 이 왼손만으로 상대해주지 오른손은 쓰지 않겠어. 마치 이런 느낌으로 여유로운 램 용량을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빨리 끝나냐, 얼마나 뭐 작업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여유롭게 끝나는 걸 원해요. 자, 아무튼 박스를 보면 빨간색의 강렬한 방열판이 맞아줍니다. 그리고 16기가 2개와 램 3점 클럭, 그리고 161818 1.35V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타이완. 그리고 뒷면을 보면 뭐 이거저거 써있는데 뭐 별다를 건 없어요. 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게 개봉실이 달려있네요. 개봉실 있는 거 좋아요. 이런 립조스 램 같은 경우는 개봉실이 없이 그냥 누구나 다 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누가 사용했던 건지 아니면 뭐 반품해온 건지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작동은 잘 돼도 약간 찜찜하긴 한데 얘는 개봉실이 있으니까 좋네요. 자,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이고 별거 없고요. 티포스라고 붙어있는 램 브랜드의 스티커네요. 은색의 메탈 재질입니다. 간단한 설명서 같은데 한글은 없고요. 언어가 안 써있어도 누구나 알 수 있게 다 그림 설명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램 꽉 고정이 돼 있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블랙과 레드의 조합이 되게 강렬하고요. 스티커에는 뭐 간단하게 램에 대한 스펙이 써있고요. 3000 클럭, 16181838, 1.35V. 근데 아무래도 이쪽에 이 램 방열판이 약간 굴곡이 있다 보니까 스티커가 완전히 딱 붙어있진 않아요. 램 방열판이 이 램 높이랑 거의 딱 붙어있기 때문에 케이스 호환성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게 일반적인 저희가 시금치 램 높이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시금치 램 높이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타워 쿨러, 뭐 예를 들어 농협 쿨러 같은 경우도 키운다고 해도 램 높이 때문에 간섭이 발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이를 잘 보면 얘가 양면 램이네요. 이쪽 양쪽 다 돼 있고 중간쯤에 보면은 방열판과 램 사이에 얇은 써멀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나름 잘 붙어 있어요. 방열판은 상당히 얇은 재질이고 이게 립조스 램이고 이게 티포스 램인데 방열판의 두께를 보면은 립조스 램에 비해서 티포스 램 같은 경우가 방열판이 대략 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방열판 면적에 따른 발열 효과를 기대하자면은 이 립조스 램보다는 얘 같은 경우가 약간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안에 써멀 테이프 작업이 잘 돼 있으니까 골고루 잘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램 4개를 모두 장착한다면 방열판이 두꺼워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방열판의 공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떠 있어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구멍이 약간 있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겉모양은 다 봤으니 한번 달아보죠. 자주 얘기하지만 램을 달 때는 이쪽에 보시다시피 2번과 4번에 끼우는 게 오버클럭 효율이 제일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일단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옆판을 분리하고요. 원래 있던 램을 제거해줍니다.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반류 케이스는 상단에 수냉 쿨러를 달아놓으면 램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빡세집니다. 이럴 때마다 그 테스트 벤치 같은 거 하나 사고 싶어요. 근데 또 테스트 벤치 같은 경우는 오픈 케이스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 또 사기는 그래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전 어떻게든 그 프리미어 녀석을 이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티포스 램 2개를 2번과 4번 슬롯에 끼워줍니다. 이게 끼우고 나니까 디자인은 뭔가 이렇게 각져 있어가지고 멋집니다. 이렇게 중앙이 빨간색이고 중앙에서 약간 사이드 부분은 은색으로 메탈 라인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예쁩니다. LED가 없는 것 치고는 디자인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높이가 낮아가지고 호환성도 되게 괜찮고요. 방열판만 약간 두꺼웠으면 괜찮은데 뭐 그것도 공기 흐름을 따지면은 풀뱅크 했을 때 괜찮겠죠. 물론 램을 2개만 키운다면 방열판이 두꺼운 게 좋지만요. LED가 없는 일반 램인데도 디자인 상당히 괜찮습니다. 파워를 켜고
해외 직구로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제일 긴장될 거예요. 이게 과연 초기 불량일까? 막 이렇게 고민될 때 바이오스에 들어졌습니다. 일단 초기 불량이 아니란 뜻이죠. 기본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바이오스 한번 초기 해준 다음에 부팅해 볼게요. 해외 직구를 처음에 끼워보면 늘 그렇지만 긴장돼요. 물론 부팅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니죠. 얘가 부팅이 돼도 메모리가 기본 상태에서 오류가 난다면 돌이킬 수가 없죠. 부팅이 됐고요. 일단 CPU 한번 열어서 메모리 탭에 XMP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400 클럭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16161639 420의 램 타임을 가지고 있네요. 32기가, 16기가 두 개고요. SPD 값을 잠깐 보면은 SPD 값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00까지는 1.2V고 3000 클럭부터 1.35V XMP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한번 CPU에서 간단히 봤으니까 아이다 64 실행해서 도구, 캐시어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벤치마크 잠시 기다립니다. 보시다시피 결과값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노버 상태다 보니까 레이턴시가 50 후반대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XMP를 적용해보죠. 다시 시작. 이번에는 XMP를 적용하면 3000 클럭이 잘 들어가고요. F10 누르고 엔터. 부팅이 됐고요. CPU 한번 봐볼게요. 메모리 탭을 보면 3000 클럭 제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161818385525 SPD 값 그대로 잘 들어가 있네요. 잠시 나와서 자, 이번 타이푼 번호로 얘가 램이 모듈이 어느 걸 쓰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설마 비다이는 아니겠죠. 리드 그리고 리포트 한번 볼까요? 아쉽게도 삼성 비다이는 역시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 M다이라고 써있네요. 나머지는 제가 봐도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일단 3200 XMP를 먹였으니까 아이다 64로 간단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아까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캐시어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잠시 기다리죠. 방금 벤치가 끝났고요. 역시 3000 클럭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레이턴시가 50 후반대인 거에 비해서 지금은 50 초반대로 낮아진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램 온도 센서가 달려있는지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면 램 온도가 아쉽게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램 온도 센서는 없는 모델이네요. 램 온도 센서가 표시가 안 돼요. 요거는 약간 아쉽네요. 램 온도 센서를 왜 안 넣어놨지?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이 비록 하이닉스 M다이긴 하지만 과연 오버클럭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죠. 오버클럭 테스트가 빠지면 재미없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혹시나 이게 또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저한테 빅년을 선사해줬던 비다이 어로스 RGB 램보다 이 녀석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줄 모르는 거예요.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죠. 상상은 자유일까요? 일단 부팅이 됐고요. XMP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XMP 풀어버리고 저는 매뉴얼로 합니다. VCC-IO 1.2 그리고 시스템 SA 전압 1.2 그리고 램 방열판 달려 있으니까 일단은 램을 1.4V부터 시작해요. 근데 약간 찜찜한 게 램에 온도 센서가 없어가지고 램에 온도 센서만 있으면 편하게 그냥 램 온도를 체크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온도계로 측정하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2, 1.2, 1.4 이렇게 전압 주고 D램 컨트롤 들어가서 일단 다 풀어보죠. 19, 20, 38 그리고 590 자, 다 풀어주고 클럭은 얼마부터 해볼까요? 클럭을 이번에는 200클럭씩 올려볼게요. 자, 일단 3200 도전합니다. 제발! 일단 3200 부팅이 되고요. CPU 실행해서 메모리 탭 들어가면 1600이니까 3200 클럭 제대로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테스트램 실행해서 테스트램이 1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가 아무래도 32기가 메모리다 보니까 테스트램 1회차 돌아가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잠시 기다립니다. 3200수 주기 2까지는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얘가 램 온도 센서가 없어서 일단은 열화상 카메라 보니까 맥스 온도가 46도, 47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테스트램 돌아간 상태에서요. 50도가 약간 아슬아슬합니다. 일단 3200이 잘 돌아가는 게 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번에 실험했던 정체를 모르는 램에서는 3000 클럭이 부팅이 됐지만 제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에러 없이 세팅해서 쓰는 값은 2933 클럭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일단 3200까지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일단 종료하고 재부팅해서 이번에는 3400으로 가봅니다. 제발 3400 제발. 이러다 막 4000 클럭까지 가는 거 아니야? 바이오스 들어와서 3400으로 도전합니다. 10 확인 제발. 3400 클럭 부팅이 돼? 3400 클럭 부팅이 됐어요. CPU 들어가 보면 메모리 탭 가서 잘 들어가 있어요. 3400 클럭에 물론 램 타이밍은 다 풀어지긴 했지만요. 자, 그럼 일단 테스트맨 들어갑니다. 과연 마의 1단계를 통과할 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3400이 통과를 해요. 세상에? 일단 종료하고 오버클럭 할 때는 정말 이럴 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보다 더 이상 올라갈 때 기분이 좋습니다. 와, 이러다 막 4000 클럭 먹는 거 아니야?
16기가에 4000클럭이면 진짜 그건 초대박인데요. 웬만해서는 16기가짜리 램 하나가 4000클럭 먹는 일은 거의 드물거든요. 8기가짜리는 또 종종 있는데 16기가짜리 램은 4000클럭 먹는 거는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러다가 막 4000클럭 먹고 4133클럭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일단 바이오스 들어와서 자 이번에는 200클럭 더 올려서 3600으로 가봅니다. 에이 설마 이거 되겠어? 하지만 기대는 해보죠 조금? 부팅이 돼? 우와 세상에 이게 부팅이 돼? 일단 CPU 좀 확인해 봅니다. 우와 3600이 부팅이 돼요. 대략 3600클럭이죠. 물론 램 타이밍은 다 풀어내긴 했는데 하지만 부팅이 됐다고 해서 이 테스트 맵을 통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관리자 권한 실행 1회차가 통과하는지 보겠습니다. 제발 가자 제발 가자. 아쉽습니다. 좀 돌리다 보니까 지금 오류가 3개 정도 뜨긴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램 온도 센서가 안 달려있는 모델이라서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까 얘가 지금 거의 47도에 육박하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얘가 오류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다 팬을 하나 달아볼게요. 램 쿨링을 하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왜 안 들어갔지? 3600 딱 성공했으면 딱인데 물론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3600클럭이 안 되는 수율이구나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이성은 그렇지만 감성으로는 아니야 이거는 램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얘가 통과는 못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팬 하나를 설치했어요. 다시 전원을 켭니다. 네, 이번에는 이 램 쪽에 램 쿨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전에 실패했던 동일한 램 세팅 3600클럭의 램 타임이 풀어준 상태에서 테스트램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테스트램 실행했고 램 쿨링 따로 해주고 있고요. 과연 이번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발 역시 램 쿨링의 문제는 아니었네요. 자 실망은 되지만 이럴 때는 빠른 포기가 필요합니다. 아쉽지만 눈물을 머금고 자 3600이 실패했으니까 3500으로 가봅니다. 3500 가자. 일단 부팅 됐고 CPU 좀 한번 봅니다. 메모리 탭에서 3500클럭 제대로 제공된 거 볼 수 있고요. 테스트램 실행합니다. 자 3500클럭 제발 3600클럭에서 아슬아슬하게 한 1회차 통과하다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통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500클럭을 한번 지켜보죠. 1주기 통과했고요. 여기 한개 클럭은 350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600이 내신 되길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3000클럭짜리 샀는데 3500클럭까지 들어갔으면 이건 정말 잘 된 거죠. 재부팅 해봅니다. 여기선 원래 정석대로라면 3500클럭이 성공했으니까 이제 메모리 타이밍을 쪼여야 될 차례인데 왠지 찜찜하단 말이에요. 3600이 왜 안 먹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이 타이밍을 21로 풀어보고 미친 척 3800클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로또를 바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F10 누르고 확인. 자 과연 역시 여러분 헛된 희망은 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역시 3500클럭이 마지막이었네요. 그리고 막시 히어로보드에서 이렇게 램 때문에 먹통이 돼가지고 컴퓨터가 안 켜질 경우는 여기 옆에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이 램 OK라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딸깍 눌러주면 메모리 세팅이 초기화된 상태로 부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얀 불 들어오고 부팅이 되죠. 그럼 화면에 이렇게 메모리 OK라는 요거 느낌표가 뜨면서 램 OK라는 버튼을 누르고 부팅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메모리 세팅을 초기화하고 부팅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 이 메모 OK 버튼은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일단 바이오스 들어가서 남자니까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3500클럭에서 CL19로 통과했으니까 원래는 1씩 내려봐서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2를 내려서 CL19에서 17로 테스트 해봅니다. 자 과연 부팅이 됐습니다. CL17이 부팅이 됐고요. CPU 실행해서 메모리 탭 보면 3500클럭에 CL17로 지금 부팅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테스트램을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3500클럭에 CL17인 상태에서 오류 없이 1주기가 통과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CL17이 통과했습니다. 32기가 총 16기가짜리 메모리 2개가 3500클럭에 CL17을 통과했으면 여기서부터는 일단 중박의 조짐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재부팅해서 바이오스 들어가서 메모리 타임 들어가서 얘를 CL16으로 바꿔주고 재부팅합니다. 부팅 됐나요? 제발. 세상에 CL16이 부팅이 됐어요. CPU 실행해서 메모리 탭을 보면 CL16이 부팅이 됐죠. 그럼 테스트맵은 통과할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발 통과하길 빕니다. 제발. 아쉽습니다. CL16은 안 되나 보네요. 종료시킵니다. CL 값은 17이 제일 최대네요. 그렇다면 CL16은 안 되고 17이 최대값이니까요. 밑에 있는 이 값을 얘도 2 내려서 그러면 얘는 18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옵니다. 부팅! 부팅이 됐어요. CPU 실행하면 메모리 탭에 가서 171818 요게 지금 3500클럭 부팅이 됐습니다.
과연 테스트맵은 통과할까요? 아! 역시 지금 오류가 3 뜨면서 TRCD, TRP 18은 무리가 있었나봐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쉽네요. 1718이 됐으면 좋은데 1719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값이 18은 실패했으니까 19로 약간 더 풀어주고 이번 시도해보겠습니다. CL19 부팅이 됐고요. CPU즈 실행해서 메모리 탭 보면 17191938로 부팅이 됐죠. 테스트맵 실행해서 테스트맵에서 얘가 1회차 갈 때까지 오류가 안 뜨고 통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회차 통과했고요. 17191938 여기 위에 타이밍들은 요게 최저값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TRFC 요걸 내려보죠. 재부팅. 제가 구매한 건 어차피 3000클럭의 램이었기 때문에 3500클럭만 먹어줘도 감사하죠. 물론 3600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조금씩 내리기엔 너무 오래 걸리니까 TRFC는 대략 40씩 내려줄게요. 자 550 갑니다. TRFC 550 부팅 됐고요. 확인해보면 메모리 탭 17191938 550 TRFC로 부팅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테스트맵 실행해서 1회차가 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발 TRFC 550 일주기 통과했습니다. 아무래도 500대니까 이건 잘 통과하겠죠. TRFC를 40을 더 빼서 515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게 의외인데요. 8개짜리 메모리는 보통 오버클럭은 들어가긴 하는데 32기가 메모리는 3400클럭을 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전에 리뷰했던 이 정체를 모르는 램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당 16기가짜리인데 2933클럭이 최대였거든요. TRFC를 510 만들고 저장하고 나갑니다. 부팅 됐고요. CPU 실행해보면 메모리 탭을 보니까 TRFC 510으로 잘 부팅 됐습니다. 테스트맵 실행해서 TRFC 510으로 1주기가 잘 통과했는지 이번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TRFC 510으로 1주기 통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작합니다. TRFC 400대도 될 수 있을 것인가? 긴장됩니다. 이럴 때가 제일 긴장돼요. 뭔가 이제 한계점이 오긴 왔는데 이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나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죠. 마음 같아서 한 30씩 줄여보고 싶은데 남자답게 40을 또 줄여줍니다. 470 F10 누르고 엔터. 부팅이 됩니다. 진짜? CPU 실행해보면 TRFC 470이 부팅이 됐어요.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죠? 자 그렇다면 부팅이 전부가 아니니까 테스트맵 실행해봅니다. TRFC 470을 버틸 수 있을지 잠시 지켜봅니다. 방금 TRFC 470에 일주일을 통과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다시 시작. $200가 채 안 되는 금액의 한 램인데 방열판이 달려있고 클럭을 3500까지 먹고 CL17이 되고 TRFC가 지금 400대까지 줄여졌어요. 세상에. 여기서부터가 한계점이 이제 슬슬 오는 건데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여기서 더 파고 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내 기대보다 뭔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여기서 머무를 거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냐. 원래는 여기서부터 한 20씩 줄여야 되는데 저는 남자니까요. 430, 40을 줄입니다. 여기서는 부팅이 안 되네요. 에러코드 49 뜨면서 더 이상 부팅이 안 돼요. 메인보드는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아수스의 편한 기능을 쓰면 되죠. 맴 OK 버튼. 이쪽에 있는 맴 OK 버튼 얘를 한번 딸깍 누르면 메모리 클럭과 메모리 타이밍이 초기화된 채로 부팅이 됩니다. 이건 정말 편해요. 메모리 오버클럭의 필수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수스가 이런 잔재주가 많아서 좋습니다. 자, 맴 OK 버튼을 눌러서 부팅을 했으니까요. F1을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40을 줄인 거는 너무했어요. 400대에서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400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한 개당 16기가짜리 메모리니까요. 440 TRFC로 F10 누르고 엔터 누릅니다. 이번에도 에러코드 55가 나오면서 부팅이 안 되네요. 자, 이럴 땐 맴 OK. 이렇게 편하게 맴 OK 버튼으로 부팅해서 어쩔 수 없죠. 뭔가 초대박을 노리긴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TRFC 450으로 부팅을 시도해봅니다. TRFC 450으로 부팅이 됐어요. 자, CPU즈 실행해서 한번 봐보면 메모리 탭에서 최종적으로 171919384550 자, 요걸로 부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테스트맵 실행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만들어낸 3500클럭에 171919384550 자, 이 타이밍으로 테스트맵이 5회차까지 돌아가는데 오류가 뜨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발. 지금 여기 4회차가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온도를 제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램 온도를 보면 램의 표면 온도는 대략 37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테스트맵 4회차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요. 자, 그렇다면 팬을 잠시 제거해 볼게요. 팬을 엿다 놓고 팬이 없는 상태에서의 램 온도를 한번 재봅니다. 금방 40도가 되네요. 42도.
여러분 이게 램 쿨링을 없애니까 램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바로 테스트맵에서 에러가 뜨면서 이 램 온도를 버티지 못하고 바로 재부팅이 되네요. 이 램 쿨링은 필수입니다. 다시 달아주겠습니다. 뭐 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쪽에 살짝 걸쳐놓은 거니까요. 걸치는 장소가 이게 딱 맞아서 저는 걸쳐놓는 거예요. 5회차까지 했는데 내 시간 어떻게? 별도 없죠. 다시 한번 CPU즈 띄우고 테스트맵 오른클릭으로 실행. 상당히 지루하지만 5회차 다시 출발합니다. 여러분 램플링 꼭 하세요. 꼭 램플링을 하지 않으면 에러 떨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램플링은 꼭 해주셔야 돼요. 방금 보셨죠? 네, 지금 또 거의 26분 동안 기다려서 지금 4회차까지 온 걸 봤습니다. 원래는 물론 5회차까지 다 보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4회차까지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3500클럭에 1719-1938-450 자, 요 타이밍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전압은 1.4 줬고요. 중간에 램 쿨러 요거 한번 띄워가지고 온도 차이 한번 보겠다고 동영상 찍어보려다가 지금 시간이 2배로 걸렸어요. 테스트맵만 돌리는데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아이다 64를 돌려서 도구,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테스트 한번 보죠. 방금 테스트가 끝났고요. 다른 것도 물론 올랐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레이턴시가 50대였는데 오버클럭을 다 하고 나니까 40대로 줄어들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 레이턴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게임 프레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 레이턴시가 제일 중요한 게 게임을 돌릴 때 특히나 오픈월드 게임 같은 GTA5나 아니면 위쳐3 같은 물론 배틀그라운드 포함이고요. 오픈월드 게임 같은 경우가 이 레이턴시가 낮으면 낮을수록 최저 프레임이 더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를 최대한 내릴 수 있는 세팅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종 클럭 3500, 1719-1938-450 요걸로 최종적인 클럭이 끝났네요.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이 커맨드 레이트 ET 써있는 거를 1T가 가능한지 한번 도전해볼게요. 물론 안 될 것 같지만요. 설마 되려나? 되면 대박인데? 물론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과연 될까? 삼성 클럭이 여기까지만 와줬다는 걸로도 엄청난 거죠. 저는 삼성 클럭이라길래 대략 3200 정도까지만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16기가 단일 램이 3500까지 간다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 번외편으로 자, 커맨드 모드를 1T로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될까? 자, 과연 부팅할 수 있을 것인가? 부팅이 돼? 에이, 설마 거짓말. 아니, 1T가 된다고? 아니, 이거는 분명히 말이 안 되잖아. 저기요? 하이닉스님? 일단은 CPU즈 보죠. 1719-1938-450에 1T가 부팅이 돼요. 우와, 16기가 램인데? 아니야. 물론 그냥 부팅만 된 거죠. 상당히 흥분되지만 부팅만 된 걸 수도 있어요. 부팅. 제일 중요한 건 이 테스트맵을 한번 돌려봐야겠죠? 돌려봅니다. 관리자 권한 실행. 자, 오류가 뜨면서 분명히 안 되겠죠. 1T를 어떻게 먹어? 3500클럭에 16기가짜리가. 원래 오류가 날려면은 얘 시작하자마자 그냥 여기서 오류 코드 막 뜨면서 그냥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 1T를 했는데도 오류 코드가 안 떠? 조금 지켜볼게요. 5회까지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랜 시간 끝에 1719-1938-450 1T가 5회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90% 이상 성공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시간을 보면 오후 4시 8분입니다. 제가 이 램을 뜯기 시작한 게 분명히 오전이었거든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램은 램 타이밍 다 먹은 거 보면은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이상은 하는 램이라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만일 이게 8기가였으면은 이건 쉬운 건데 16기가에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요. 아이다 64 실행해서 1T로 바꿨으니까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잠시 기다립니다. 네, 방금 끝났고요. 역시 1T로 줄어드니까 메모리 항목이 기존에 비해서 약간 더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번 리뷰 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베이 직구램. 이것도 하나당 16기가짜리거든요. 대신에 오버클럭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기본 정규 클럭이 2400인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안정화를 본 거는 2933클럭이거든요. 그래서 2933클럭으로 새로 산 이 램과 대망의 64기가를 만들어서 저에게 절망을 안겨줬던 램 점유율 80% 프리미어 6과 싸우고 오겠습니다.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보자 한번. 저는 이깁니다. 프리미어 따위. 그 어떤 것도 현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갑전사. 램을 다 달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방열판의 높이가 되게 낮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금치 램이나 방열판이 달린 이 히포스 램이나 높이가 거의 똑같아요. 공랭 쿨러를 여기다 달으실 분들은 호환성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는 방열판이 있고 하나는 방열판이 없는 그냥 생 램이니까 되게 멋은 없네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꿈꾸죠. 16기가짜리 4개를 꼽는 거. 64기가 램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켜보죠. 대망의 64기가의 부팅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흐뭇해요. 이 용량을 보자마자 정말 흐뭇해. 완전 좋아.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겠네. 이 화면만 보고 웃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용량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정말 좋거든요.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팅이 완료됐고요. CPU를 한번 봐보면 보이십니까? 64기가 이거죠. 바로 64기가를 본 순간 뭐 클럭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64기가인데. 자, 그렇다면 저에게 이 망할 80%의 절망을 안겨줬던 그 파일을 똑같이 불러와 볼게요. 가져옵니다. 실행해서
미디어 불러오는데도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편집 전 용량만 지금 129기가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저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 아무튼 미디어 내보내기 인코딩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3% 할 때 과연 몇 퍼센트를 먹을까요? 같은 3% 상태입니다. 역시 80%는 먹지 않고 대략 62% 정도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현질입니다. 프리미엄 4K 인코딩이 점유율 80%를 덤빈다면 현질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질로 점유율을 60%대로 낮출 수 있어요. 현질은 위대합니다. 자, 이제까지 팀그룹에서 나온 T-Force DDR4 게이밍 벌칸 3000클럭을 가진 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리하자면 방열판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금치 램과 높이 차이가 없어서 혹시나 타워형 공랭 쿨러를 사용한다면 호환성에서 자유롭고요.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약간 뽑기일 수 있지만 정규 클럭인 3000클럭에 비해서 3500까지 오버클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도 괜찮게 나오고요. 물론 이건 뽑기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방열판이 달려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방열판 램 같은 경우 이렇게 두꺼운데 비교해보면 상당히 방열판이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걸 사고 나니까 또 고민이 생겨요. 알 수 없는 램 이 녀석. 용량은 똑같아요. 16기가 오버클럭을 하자면 이 같은 경우는 2933이 1개 클럭이고 이 같은 경우는 3500클럭이 1개 클럭이에요. 그래서 얘랑 같이 쓰려면 어쩔 수 없이 2933으로 통일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쓰자면 얘가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없애고 얘만 쓰자면 64기가가 또 아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 하나 또 사고 싶어요. 3500클럭으로 64기가로 통일해서 쓰고 싶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다 보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아, 이거 가지고 싶어.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너무나 많은 구독과 관심에 좀 얼떨떨합니다.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